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해조 경제입니다. 이닉스가 올해 상장한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가 내리다가 최근 아주 급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전기차 화재가 아주 큰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솔루션은 이닉스가 가지고 있다라는 아주 큰 시장의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지금까지의 주가를 어떻게 봐야 하고 주가 급등은 또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앞으로 주가는 어떤 방향을 갖게 될지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전해드릴 주요 내용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가 추이를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가가 주구장창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온 주가 수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최근 급등한 주가 역시 그 주가 수준이 얼마나 될까 PER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래서 현재 주가가 부담스러운 수준인가 아니면 정당한 수준인가 평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셀페드와 내화격벽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셀패드는 이닉스의 주력 사업이죠. 내화격벽은 성장 동력이다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생산 캐파 그리고 수요 및 생산량을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는 어디에 더 주목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셀패드와 내화격벽을 비교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아보고요. 또 각각의 단가도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은 얼마나 될지,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더 주목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주가 추이 보려고 합니다. 올해 2월 1일 이닉스가 상장을 했죠. 상장하자마자 이른바 따상을 보여주면서 공모가는 14,000원이었어요. 그런데 36,000원에 첫날, 상장 첫날 주가 마감됩니다. 그런데 이후로 주가가 아주 급락을 하는데요. 2월 내내 아주 급락합니다. 그래서 3월 4일에 21,000원까지 거의 반토막 나는 주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속도는 좀 느려졌습니다만 계속해서 주가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7월까지 계속해서 떨어져서 최저점이 바로 8월 5일, 뭐 거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하루죠. 8월 5일에 9,000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장 첫날인 36,000원에 비하면 반토막도 아니고 반의 반토막 났어요. 상장 초기에 이닉스 매수했던 분들 반의 반토막 나면서 아주 속이 쪼그라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또 8월에 급등합니다. 그래서 거의 2배가 오른 17,000원에 8월 30일 17,000원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그 상장 초기에 비하면 여전히 거의 반토막 난 주가 수준이죠. 그래서 여전히 그 손해 보신 분들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주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주가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PER 지표를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PER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순이익분의 시가총액으로 정의되죠. 순이익이 만약에 2배다라고 한다면 시가총액도 2배가 돼야 결국 같은 주가 수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순이익이 증가한 만큼 시가총액도 증가했다면, 즉 주가가 상승을 했다면 그것은 주가가 상승한 게 아니야, 결국 같은 주가 수준이야, 이런 의미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평가하는 시점, 그 각각의 시점에서 향후 1년간의 순이익 전망치 대비 그 시점에서의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는 선행 PER, 12개월 선행 PER을 평가 지표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1년 전망치가 필요한데요. 그 1년 전망치는 이닉스의 회계 보고 그리고 시장 전망치 등을 종합해서 평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PER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처음 2월 달에 주가가 아주 급락했죠. 그 급락하는 동안 PER 지표도 크게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장한 첫날 2월 1일에는 30의 PER 수준을 보여줘요. PER 30이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상장사들이 뭐 낮으면 한 10도 좀 안 되는 회사들도 있고요. 높으면 한 20 정도예요. 10에서 20 정도, 평균 한 15 내외 정도를 갔는데 30이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 뜨거웠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2월 이후로 3월부터는 주가는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만 그 PER 수준은 15에서 20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처음에는 시장에 굉장한 그 관심과 그 앞으로의 실적 전망을 아주 좋게 봤다가
그런데 3월부터는 점점 그 실적의 눈높이가 낮아졌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가가 내렸지만 그 주가가 내린 만큼 그 실적의 눈높이도 따라서 내려갔기 때문에 PER 수준은 15에서 20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죠. 8월에 주가가 아주 급등합니다. 그러면서 PER 밸류에이션 지표도 29까지 급등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장했던 30과 거의 유사해졌죠. 다시 상장 첫날 정도의 주가 수준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실 것 같아요.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기는 했지만 처음 상장했을 때 대비 주가가 여전히 반토막임에도 불구하고 PER 밸류에이션상 보면 첫날 상장한 주가 수준을 다 회복했다라는 이런 그 지표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만큼 실적의 눈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이고요.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될지가 또 시장의 그 실적 평가가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셀패드와 내화 격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고요. 먼저 셀패드입니다. 셀패드가 어떤 제품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자동차 배터리는 아주 작은 최소의 단위, 바로 배터리 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배터리 셀들이 수백 개에서 수천 개가 모여서 전체 전기차 배터리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각각의 배터리 셀과 셀 사이에 이렇게 패드를 삽입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배터리 셀들은 온도가 막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배터리 셀이 수축하기도 하고 팽창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수축과 팽창을 하면서 각각의 셀들이 서로 부딪힐 수 있고요. 그렇다면 파괴되고 심지어 화재까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셀과 셀 사이에 이렇게 완충해주는 역할의 제품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배터리 셀 패드입니다. 그렇다면 배터리 셀만큼 배터리 패드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자동차에는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배터리 셀 패드도 역시 들어갑니다. 아주 그 수량이 많겠죠. 지금부터는요, 이닉스의 셀패드 캐파 및 생산량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셀패드가 이닉스에 얼마나 실적에 도움이 되는 제품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죠. 2022년에 이닉스는요, 5,700만 개의 캐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작년에 큰 투자를 합니다. 3,300만 개의 캐파를 늘려서 총 9,000만 개의 캐파를 보유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2022년에 가동률이 87%였어요. 가동률 87%면 거의 풀 가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23년 큰 투자를 했을 거고, 하지만 2022년에 당시에 예상했던 그 수요 대비 2023년에 좀 수요가 저조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60%로 뚝 떨어졌죠. 캐파는 크게 늘려놨지만 수요가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면서 생산량은 조금 상승한 5,500만 개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총 가동률 60%다라고 이닉스는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2024년에는 상반기까지 투자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고요. 하반기에도 역시 추가 투자는 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추가 수요 투자는 좀 이른 감이 있죠. 그런데 500만 개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500만 개가 줄어든, 캐파가 500만 개 줄어든 이유는 근무 시간이 좀 감소했어요. 하루에 9시간에서 8시간 30분으로 30분 단축됐습니다. 근로자들의 복지 수준도 신경 쓰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까지 가동률은 40%다라고 이닉스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작년 수준으로는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60%까지 하반기에 가동률이 회복이 된다면 올해 한 해는 총 50%의 가동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생산량은 4,300만 개 예상을 하고요. 내년 역시 추가 투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이렇게 수요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 투자는 크게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도 8,500만 개의 캐파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다만 내년에는 재작년, 즉 2022년의 가동률을 가정한다면, 그렇다면 생산량은 7,400만 개로 상당히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배터리 셀 패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내화 격벽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 내화 격벽은요, 넓은 판입니다. 배터리 셀 패드는 셀과 셀 사이에 들어갔죠. 내화 격벽은요,
그 셀들이 모여 있는 모듈과 모듈 사이를 구분짓습니다. 그래서 모듈에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다른 모듈에 전이되는 것을, 화재가 전이되는 것을 지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승객들이 화재에서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내화격벽이죠. 배터리 셀 패드와 더불어서 내화격벽 역시 그 화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닉스에 주목을 하게 되죠. 최근에 전기차 화재가 아주 크게 대두가 됐고, 그래서 이런 배터리 화재에 대비하는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이닉스에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내화격벽의 캐파 및 생산량 역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내화격벽이 실제로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알아보기 위해서죠. 지난 2022년에 3만 1,000개의 캐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생산량은 3만 7천 개네요. 캐파보다도 더 많은 실적인데, 사실 생산 능력이 3만 개, 4만 개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은 그 생산 능력이나 생산 실적, 생산량을 논하기에는 사실 너무 좀 미미한 숫자죠. 그래서 캐파도 넘어서는 이런 생산량을 보이게 됐을 것 같고요. 그런데 2023년에는 그 생산 능력을 크게 향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캐파 23만 3천 개까지 늘리고요. 그리고 가동률이 75%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산한 생산량은 17만 4천 개에 이릅니다. 2022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났어요.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 더더욱 그 조심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작년 4분기에는 2호기를 또 증설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2호기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2024년에 2호기가 연중 가동을 하면서 캐파는 35만 2천 개로 또 훌쩍 늘어납니다. 그리고 가동률은요? 81%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반기 가동률이 61%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거의 풀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화재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고 있고, 그래서 내화격벽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닉스도 이렇게 캐파를 상당히 늘리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하반기 캐파는 거의 풀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연중 총 81%의 가동률을 보여주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28만 4천 개로 전망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러한 그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올해 말까지 3호기가 준비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더더욱 생산 캐파가 늘어난 51만 8천 개까지 그 생산 캐파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생산량은요. 90%면 거의 뭐 풀 캐파입니다. 그래서 90%까지 그 생산량을 늘려가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내년에 총 생산량은 47만 5천 개까지 전망해 봅니다. 그런데요, 앞서서 셀패드는 단위가 100만 개였어요. 그런데 내화격벽은 단위가 지금 1000개입니다. 그 1000배나 차이가 나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셀과 셀 사이에 셀패드는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셀 수만큼 셀패드가 들어가는 반면에 내화격벽은 모듈과 모듈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모듈 사이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1000배나 차이가 나죠. 그 수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만 그래도 단가는 내화격벽이 훨씬 비쌉니다. 그 단가를 비교를 해볼까요? 이 단가는 그 매출과 판매량을 통해서 추정한 단가고요. 2022년에 셀패드는 1,000원, 내화격벽은 5,800원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셀패드는 여전히 개당 1,000원이에요. 그런데 내화격벽은 7,000원으로 상당히 상승을 한 것으로 그 평가가 되고요. 그만큼 수요가 급증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올해 2024년에는 셀패드는 가격이 좀 내려갑니다. 그래서 800원으로 내려가요. 개당 800원으로 내려가는데, 그런데 올해 내화격벽은요 오히려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셀패드는 감소한 반면 내화격벽은 계속해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 가격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7,100원에서 8,600원으로 상당히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가격을 예상을 해보면 내년 가격은 수요가 회복되면서 셀패드도 다시 예년 가격인 1,000원, 개당 1,000원을 회복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내화격벽은 지난해와 올해의 그 상승률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1,500원까지 내년 가격이 상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셀패드와 내화격벽의 그 캐파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2022년 그 캐파의 차이가 뭐 개수로 따졌을 때 1830배나 차이 납니다. 셀패드는 5600만 개의 캐파를 가지고 있었고 내화격벽은 불과 3만 개였죠. 그래서 이렇게 1830배나 차이가 나는데 2023년에 크게 내화격벽의 캐파를 늘리죠. 그래서 그 격차는 387배로 크게 줄어들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387배나 되고요. 그리고 24년, 25년 내화격벽의 캐파는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반면에 셀패드는 그대로 가면서 240배, 160배로 점점 그 캐파의 수준은 차이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2025년에도 160배나 차이가 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걸 한 개 한 개를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셀패드는 셀과 셀 사이에 다 들어가는 제품이지만 내화격벽은 모듈과 모듈 사이에 들어가는 상당히 큰 제품이죠. 그리고 단가도 방금 봤듯이 10배나 차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비교해 볼 수는 없지만 그 수에 있어서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매출은 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 크게 판매량 또 캐파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가격은 그래도 10배나 더 셀패드 대비 내화격벽이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격차는 그 수량만큼은 아닙니다. 2022년에는 430배의 차이가 있었고요. 2023년에는 42배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셀패드는 490억 원, 내화격벽은 12억 원의 매출을 작년에 올렸는데요. 자, 올해는요, 그 격차가 더욱 줄어서 14배가 될 것 같아요. 내화격벽은 작년 대비 올해 그 2배로 실적이 상승을 해서 24억 원을 보여줄 것 같고, 셀패드는 그런데 크게 줄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수요가 크게 감소하면서 셀패드의 수요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2023년에는 491억 원의 매출을 셀패드에서 보여줬습니다만 올해는 326억으로 크게 줄어들 것 같고요. 그래서 내화격벽의 실적은 상승을 하고 셀패드의 실적은 감소하면서 그 격차가 14배로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셀패드가 주력 제품이다라고 할 수 있죠. 내년에는 셀패드의 실적도 상당히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요. 그리고 내화격벽도 더더욱 그 실적이 상승을 해서 그 실적의 격차는 두 제품이 14배의 차이로 올해와 마찬가지로 유지될 것 같고 그 절대적인 수준은 상당히 상승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셀패드는 684억 원, 내화격벽은 49억 원으로 전망합니다. 올해 실적이 예년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셀패드가 326억 원으로 작년 491억 원 대비 크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 초만 해도 이 정도로 올해 수요가 감소할 줄은 시장이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올해 수요가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주가도 그렇게 계속해서 내려왔던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왔습니다만 실적의 눈높이도 같이 따라서 내려오면서 그 PER 밸류에이션 지표는 15에서 20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올해 이렇게 실적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내려왔지만 주가가 많이 내려온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PER 밸류에이션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326억 원으로 크게 감소를 하고 대신에 내년에는 크게 상승을 하면서 올해 실적 대비 2배 이상 상승을 하면서 그렇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내화격벽은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좀 미미합니다. 내후년 이후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실적에 크게 영향을 주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을 들여다보니 최근에 주가가 왜 그렇게 움직였고 또 왜 그렇게 급등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주가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을 전망하고 들여다보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닉스의 주력 제품이죠. 셀패드와 내화격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주가의 흐름 그리고 최근 주가의 급등 어떻게 봐야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적까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는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을까 좀 따져봐야겠죠. 밸류에이션 중에 있고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하는 소식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